감정을 바꿀 때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바꿀 때 DNA에 새로운 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해당 유전자가 상향 혹은 하향 조절되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원자재들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면역 체계가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들을 발현시켰다면, 당신은 그 질병을 부른 낡은 유전자를 끄고 성장과 회복을 위한 새 유전자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한 새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몸의 회복과 성장, 치유를 계획하라는 새로운 지시를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에 맞게 몸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은 자신이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또다시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 자동 프로그래밍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은 외부 세계에서나 몸속에서나 늘 똑같은 화학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이 화학 물질이 늘 똑같은 유전자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 방식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의 상황들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우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화학적 환경도 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생각, 감정, 생각의 순환 속에 갇혀 살며 몸을 그 순환에 맞게 길들여 왔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 그 감정들에 중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 예컨대 직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와이로 이사를 간다 해서 마약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감정, 생각의 고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만간, 즉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신기함이 사라지면 기본 감정 상태로 돌아갈 테고,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옛날 감정을 만들어내는 옛날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다 믿게 됩니다. 과거 직업이 싫어 새 직업을 구했다면 몇 주나 몇 달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불행에 우리 몸이 수년 동안 중독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그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거의 화학 물질을 우리의 몸이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우리 몸은 늘 외부 환경보다 내부의 화학 물질을 더 믿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몸은 과거의 존재 상태에 감정적으로 갇혀 그 과거의 감정에 중독된 채로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화학작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없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우리 몸의 기능이나 구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해지지도 인생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현재의 느낌을 능가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차원 세상에서 당신이 그날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집니다. 당신의 모든 창의적 에너지는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와 당신의 주의 집중을 애타게 바라는 외부 세계의 온갖 것들, 휴대폰, 노트북, 은행 계좌, 집, 일, 동료, 배우자, 아들, 딸, 경쟁자, 반려동물들, 건강 상태 등등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주의와 에너지는 대부분 외부의 물질 세계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내면 세계에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나 크게 주의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일 중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경험해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는 그 각각의 사람과 일을 위한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나 일들이 이미 당신 뇌 속에 포진해 있으므로 당신은 그것들을 과거로부터 인식하고 경험하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각각의 신경회로는 더 자동적이 되고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험들이 부단히 계속되면서 신경회로들이 더 방대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란 것이 원래 그렇게 뇌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상사에 대한, 돈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아들, 딸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집에 대한, 온갖 소유물에 대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나 일을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 따라서 당신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상들, 문제들, 사건들로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을 에너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말 그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을 거듭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개인적 현실이 우리의 성격을 창조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가 각각의 시공간 속 사람과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외부 세계, 그 과거, 현재의 세상과 생물학적으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늘 똑같은 곳에 주의, 생각과 에너지, 느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따라서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과거, 현재, 현실 속의 모든 것과 동일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반응할 경우, 특히 뇌가 늘 각성 상태에 있어야 하는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긴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삶의 창조자가 되기커녕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 더 정확하게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되는지 살펴봅시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로 현실을 정의하는 물질주의자가 됩니다. 초점도 좁아지는데 특정 시공간에 있는 우리의 몸, 즉 물질에만 주의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만 온통 집중하게 만듭니다. 위험 요소가 잠복해 있는 곳이 바로 그 외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류에게는 이런 반응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야 적대적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어 분노, 좌절, 두려움, 불안, 슬픔, 죄책감, 괴로움, 수치심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우리는 곧바로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원시인처럼 투쟁 혹은 도주의 신경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 위협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화학작용도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만성이 됩니다. 맹수가 야생에서 가끔 출몰해 이빨을 번뜩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굴에서 살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만성적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생존 모드에 살면서 아드레날린,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온몸에 분출될 때 우리는 균형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초경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예측, 통제, 강요 등 온갖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몹시 긴장하고 각성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럴수록 중독은 심해지고 우리는 직선적 시간 안에 살며 환경에 갇히고 과거의 정체성 속에 갇힌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 믿게 됩니다. 우리의 주의가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 상태로 생존 모드에 살 때, 그리고 일, 뉴스, 전 남편, 전 처, 친구,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로 계속 주의를 분산시킬 때 우리는 이들 각기 다른 신경망의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불을 켜왔다면 습관적으로 초점을 좁히고 주의를 옮길 때마다 뇌에 구획이 지어져 뇌가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뇌의 여러 부분들이 일관성 없이 무질서하게 불이 켜지면서 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먹구름 속의 번개처럼 서로 다른 신경망들이 제멋대로 번쩍대며 뇌가 무질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치 1단의 드러머들이 한꺼번에 제멋대로 드럼을 난타할 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일, 장소에 우리는 감정을 갖습니다. 감정, 즉 움직이는 에너지, 그것이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트레스 호르몬 중독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비난에 중독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상사를 이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쟁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동료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움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친구들을 이용하고, 미움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쟁자를 이용하고, 죄책감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 즉 그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장소, 일들과 뒤섞여 있고 심지어 한데 묶여 있기까지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재정 상태를 만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힘은 물론이요, 아픈 몸을 낫게 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의 에너지장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온통 외부 세계의 사람, 대상, 일, 시간과 장소에 주의를 쏟고 있다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중독이 강할수록 외부 세계의 그 사람이나 대상, 장소, 상황에 더 주의를 쏟을 것이고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 대부분을 그것들에 주어 버릴 것이며 매사를 늘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긴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나 일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에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의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배우자, 부모, 직원 등등의 정체성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던 데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에 주의를 두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휴대폰, 이메일, 커피 마시기 등을 다 잊어버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즉, 현재 명상하며 앉아있는 의자나 조금 있다 가야 할 장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선적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은행 계좌 등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됩니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재,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온갖 외부적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거두어 드릴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원자를 분리할 때 그런 것처럼 그 결속을 의식적으로 깨는 일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 워크숍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깨졌다느니, 차를 도난당했다느니, 직장을 잃었다느니, 파산했다느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잃었다고 할 때마다 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좋네요. 이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데 쓸 에너지가 더 많아졌어요. 에너지 되돌리기 작업을 하면 처음에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심하면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당신 자신과 그 쌍둥이 과거 현실 사이의 에너지의 결속을 깨고 싶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일 뿐입니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바라는 미래 사이에서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